많이 그냥 찾아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면접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프 인플로이드는 이제 그냥 그 CIC랑 혹은 인디드에서 회사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중매 회사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개인이 올린 음, 것도 있어요. 딸이 올린 경우도 있어요. 음.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바빠서 우리 어머니를 관리해 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올린 사람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셀프 인플로이드 형식이 돼서 이 고용주 형식이 이 세 가지 형식이 되는 것 아, 그럼 이 셀프 이 사람도 저희한테 그 워크 퍼밋이랑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 해줄 수 음, 있죠. 음, 그리고 네, 이거 고용주는 오늘 잠깐 요 정도만 좀 얘기하고 이거는 또 한번 자세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음, 얘기하면 좋거든요. 이게 좀 음, 복잡한 음, 거거나 아니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네. 가서 이민행정 서류 준비는 제가 체크리스트 혹시 보내드렸나요? 아니요? 지금 다른 분들도 좀 여쭤본 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네. 열어드리고 제가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그 사이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음, 열어보면 이게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번은 뭐, 어플리케이션 폼 해서 오리지널이다.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 이 어플리케이션 폼, 그리고 이 숫자가 있는 거는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이민국에서. 그래서 음, 다운로드해서 그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음, 이제 뭐 너가 그 패스포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카피해서 첨부해라 이렇게 다 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팔로우 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당연히 여기에 뭐 영어 점수는 이제 뭐 IELTS 제너럴 했던 거 여기는 음, 5.0 이상이거든요. 학교 갈 때는 6.0이고 여기는 5.0이라서 좀 상관없는데 이건 음,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 준비해서 첨부하면 되는구나. 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학교를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은 네, 이민국에서의 정해놓은 학교의 아무 2년 디플로마 과정은 아니에요.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 중에 2년제 디플로마 이상을 가면 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를 하면 3년 워크 음, 퍼밋이 나오는데요. 예를 음, 들어서 사립 프라이빗 컬리지에 2년제 디플로마를 갔는데 그 과정에는 3년 워크 퍼밋이 안 나오는 학교를 정해놓은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학교가 있으면 이 워크 퍼밋이 안 나와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제 설티피케이트는 1년 학생 비자고 나중에 1년 비자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8개월부터예요. 음, 8개월 이상의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학교에서 8개월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면 8개월 음, 이상의 동일한 기간의 워크 퍼밋을 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아,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거의 퍼블릭 컬리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 이제 2년제 디플로마 과정이 아니라 그 HCA 과정으로 보면 1년제 그 혹은 9개월 혹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년제라고 했지만 내가 쉬는 음, 기간이 방학을 3개월 쉬고 정말로 공부한 기간이 3개월이고 이거면은 내가 1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음, 나중에 이민 회사랑 아니 그 뭐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여쭤서 확인하시는 거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 과정은 좀 애초에 좀 생각을 안 했던 게 저는 이제 PCC 온라인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쪽에 가서 비자를 거의 1년 6개월 정도 이미 코업까지 해서 그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네, 그 선생님이 다니신 네, 거기가 네. 원래 1년 6개월이 그 기본으로 코업이랑 해서 주는 곳이에요? 거기는 원래 가정이 그거예요? 음, 그 과정 원래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싱글이고 그리고 법적 동거자 혹은 배우자랑 같이 이민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를 혼자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비자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헬스케어 과정에 이제 퍼블릭 학교를 가게 되면 이 과정은 7개월 혹은 8개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음, 그, 그, 그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커리큘럼이라서 기간이 다를 수가 없어요. 어느 음, 학교는 1년이고 어느 학교는 8개월이고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1년 음, 기간 공부한다는 학교는 공부하는 그 요일을 조금 줄인 거예요. 하루에 5시간 해야 될 걸 거기는 4시간 하니까 약간 길어진 거예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저는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비자를 길게 받아야 되니까 7개월 과정이 아니라 코업이 또 있고 또 뒤에 어큐 케어 에이드라고 있는데 그 응급 간호조무 과정이라는 게 있으면 또 응급실에서 음, 나중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비자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였나? 네, 그래서 거의 1년 6개월, 7개월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학교에서 직접 더, 그거를 뭐, 과정을 더 선택해서 들은 거예요, 수업을 그러면? 애초에 그 외국 학생이니까 비자를 길게 음. 받아야 되니까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죠. 아, 학교에는 그 HCA 과정으로 7개월짜리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7개월 과정은 7개월짜리 비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7개월 내가 아, 자격증 따자마자 비자 종료되면은 거의 귀국해야 되거나 무슨 방법을 찾아서 비자를 음,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7개월짜리 과정으로 있는 코어 과정이 아닌 과정으로는 들어가서는 좀 주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로 싱글로 오면. 아, 그래서 이 학교 졸업 후 영주권 신청 개념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비자를 1년이고 1년 6개월 받았다고 하면 학교를 다니고 음, 또 내가 음, 코업으로 워크 퍼밋을 가지고 유급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캐나다 고용주를 찾아서 음, 고용주로부터의 그 워크 퍼밋을 받고 워크 퍼밋이 음, 2년 혹은 3년짜리가 나오거든요. 3년짜리 받으면 네. 2년 근무 혹은 1년 근무라는 그 아무튼 기본적으로 2년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2년 근무를 하고 나서 경력이 완료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음, 프로세싱.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하고 있는 과정도 제가 학교를 다녔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생 비자와 코어 워크 퍼밋을 가지고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음, 고용주로부터 코어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음, 고용주에 말을 해서 나는 워크 퍼밋이 필요하니까 계속 여기서 근무하고 싶고 그래서 고용주로부터 또 워크 퍼밋을 진행해서 워크 퍼밋을 음, 받고 근무를 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음, 예. 그리고 지금 음, 노바스코 아무튼 영어를 잘 어딘지는 아는데 발음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 노바스코샤의 그런 쪽도 당연히 다 동일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음, 환경적으로 동일한 건 모르겠지만 이 이민 음. 프로그램은 성정부 BC주 혹은 노바스코샤 주 이런 주 개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 그 주가 달라서 자격증 관리 번호나 이런 게 좀 시스템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면 동일하게 연방정부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BC주가 됐든 노바스코샤 주가 됐든 환경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 이제 좀 BC주에 다른 이민을 하게 되면 경쟁이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학교를 가서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뭐 음. 내가 익스프로에 엔트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식당에 LMI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이 BC주 점수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아, 이 케어기버가 지금 한 번 바뀐 거죠? 원래 있던 거랑. 뭐 네이버 검색한 거 해보니까 막 없어졌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나오던데. 일단 없어졌다 이 개념보다는 이 케어기버 이 이민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 30년, 40년 동안 유지해 왔고, 캐나다에서 음, 인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연방정부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이 항목에 통상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그 이민법을 갱신해줘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갱신된 게 19년 6월에 갱신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6월까지는 이 이민법에서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 전 이민법이 당연히 그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없어졌다 이렇게 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음, 이 스트림 이 길은 있는 건데 이게 음, 5년 혹은 6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 좀 선택하고 오는 길에서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은 제가 되게 예민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18년 10월에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제가 아, 졸업할 맞네. 제가 졸업하면 자격증을 따면 새 이민법이 나오는데 새 어, 이민법이 어, 계속 안 나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어, 과거 이민법은 그냥 참고만 했던 거고 저는 신이민법을 계속 언제 나오지 클릭하면서 본 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는 그래서 19년 6월 전에 이민법도 알고 있고 19년 6월 이후로 음, 현재 적용된 이민법도 알고 있는데 더 음. 좋아졌어요. 캐나다 이민에서 아, 어려워지고 막 어디 전화해 보면 영어 점수 높아야 되고 뭐 어려워지고 이제 좀 더 어려워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이 과정만 계속 조금씩 되게 좋아지게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는 아, 이런 저 케어기버나 이런 사람을 집에서 살게 했어요. 그 환자 집에서. 아, 그런 이제 리브인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응, 리브인 개념도 없어졌어요. 이 리브인 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응, 아닌데 리브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가 환경적으로 음, 퇴근할 수 있으면 퇴근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음, 또 뭐 영어 좀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LMI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LMI가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LMI라는 뭐 L이 그 레이버라서 그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프로세싱 타임도 있고 돈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음, 이거는 외국인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뭐 다시 음, 그 캐나다 노동에 외국인이 영향을 주는지 안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왜 다시 고려를 하냐. 이건 어차피 외국인이 음, 근무하게 되니까 LMI도 없게 돼서 이 음, 프로세스가 간단해지니까 저의 고용주도 몰라요. 제 고용주도 이민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근데 그냥 보고 사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음, 너가 필요하니까 내가 사인해준다. 이런 개념. 음, 그 LMI라든지 워크 퍼밋이라든지 홈 케어기버라든지 홈 서포트 워커라든지 이런 개념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LMI도 없어지고 또 예전에는 또 예를 들면 이런 고민도 해 봤을 것 같은데 케어를 만약 관리를 하는 환자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하늘나라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19년 전에는 내가 근무한 게 도루묵이 돼요. 없어져요. 그 경험이. 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하는 그 이민법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안 해놓은 어, 게 아니라 거기까지 고려를 못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근데 음, 19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이 됐었구나. 그런데 이런 음, 케이스가 발생이 되면 정말로 1년 10개월 근무하고 이제 2개월만 더 근무하면 되는데 얘는 제로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이건 제가 만약에 음, 가정해보면 이러니까 지금 넘어온 음, 이민법에는 이게 연결이 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A에서 근무했는데 음, 어떤 상황이 내 몸이 안 좋아서 혹은 이제 고용주가 아니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돼서 내가 잠시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이게 제로화가 음, 되는 게 아니라 음,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1년 근무했으면 1년짜리를 아, 세이브 해 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휴가를 갔다가 뭐 1년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음. 1, 2개월 쉬고 다시 1년 근무해서 내가 근무 경력 2년이 되면 2년짜리를 채워서 이렇게 근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주권 신청할 때 고용주, 뭐, 다른 고용주 밑에서 1년, 다른 고용주 밑에서 1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상관없고요. 그것도 이 캐나다 이민국에서 현재 이민하고 있는 이민법 프로세싱에는 음,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너가 아, A로부터 워크 퍼밋을 받아서 A로에서 근무하는데 음, 환경이 네가 좋거나 아니면 네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안 좋았거나 떠나게 되면 그냥 떠나라. 음, 그리고 다른 고용주 밑에서 또 근무하라. 그리고 나서 둘 다
합쳐서 2년이 되면 그때 우리한테 말하고 신청해서 영주권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음, 이제 나중에 영문으로 되는 법을 한번 혼자 진짜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거 보면 음,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 좋아졌죠. 그 전에 어떤 항목들이 그 전에 좀 불안 요소가 있었던 거를 현재 지금도 음,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음, 생각으로는 이 불안 요소도 몇 가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음, 2024년 다음 갱신될 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그냥 들,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음. 선생님 왜 BC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쪽이 뭐가 더 좋은, 이 직업 쪽으로 뭔가 더 좋은 게 있나요? 저는 좀 크게 고려는 안 했어요. 전 캐나다는 그냥 똑같겠지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좀 개인적인 거를 말하게 되면 제가 2018년 전후 이때 음, 이제 갑자기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 거예요. 어떠한 제가 음, 버홀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싱 타이밍이 없었고요. 생각할 게 없었고요. 저는 영어도 음, 당시에 토익 300, 400밖에 못 받았을 텐데 그때 음, 상황적으로 보면 안 맞았죠. 나는 영어도 300, 4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민, 이민을 그냥 1번으로 제 머릿속에 든 거야. 영어 음, 공부하고 천천히 가자가 아니라 좀 그랬기 음, 때문에 좀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방금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뭐, 그 다음에 어, 뭐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뭔지 그런 검은색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그럼 BC주가 이민 받긴 어렵긴 한데 이 케어기버 이거는 그 원래 다른 기준보다 그렇게 높거나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럼 케어기버로는 다른 주랑 비슷하게끔 그 정도인 건가요? 일단 고용주도 뭐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노바스코샤 이런 부분은 사람이 음, 없으니까 와서 이민해라 음, 하고 쉽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음, 지금 케어기버 이 항목으로 보면 사람이 음. 있고 사람이 많아야 좀 아픈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아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어, 쪽으로 기회가 조금 더 있을 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좀 시골 쪽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음, 이 프로그램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번 고용주를 노바스코샤에서 찾든 BC에서 찾든 뭐 토론토에서 찾든 찾아서 음,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음. 고려 요소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는 아,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더 하면 연방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진짜 예전 고용주 찾기네요. 그렇죠. 그게 팩트죠. 그래서 뭐, 내 영어 점수도 이미 더 높아야 점수 높아지고, 내가 나이가 젊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학력이 높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이미 다 배제되어 있어요. 그냥 음, 승인 프로그램인 거죠. 우리가 정해놨으니 아, 이걸 음, 팔로우하면 우리가 영주권을 음, 내줄게. 경쟁 프로그램이 음. 아니니까 저도 고려를 했죠. 왜냐면 저도 그때 음, 뭐 30살도 넘었고 뭐 둘, 셋 됐을 때에 조금 음, 경쟁 프로그램도 하고 또 영어 점수도 하고 이런 압박이 있었겠죠. 네. 음. 음. 이거는 그냥 궁금했는데, PC주 밴쿠버 쪽에 진짜 겨울에 비만 계속 와요? 어, 그거는 맞아요. 근데, 아, 제 개인적으로는 눈 오는 것보다는 비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진짜 비 오는 건. 그냥 눈 음, 감고 그냥 한 3개월짜리, 음, 4개월짜리 그냥 비랑 같이 좀 지내면서 음, 그러니까 9개월 날씨 좋은데 한 3개월 비 맞자 이런 개념으로 좀 사는. 음. 그래서 아, 오늘 비 맞으면서 저는 이제 그 산책 이런 거 차 아,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좋아요. 아. 그럼 이거 끝나고 그 네. 체크리스트 자료랑 혹시 그 레퍼런스도 같이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찾아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가 좀 늦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통화하시면 여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늦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끊겼나?